갑시다. 요렇게 갑시다. 요렇게. 그 정도로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해석을 하자면은 그 이유는 요 카오스가 가지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받아들이기 힘든 속성에 기인하는 것인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렇게 알아봅시다. 요 카오스가 최초에 네 존재가 있다고 했죠. 카오스, 가이아, 타르타로스, 에로스. 요 존재들로부터 빚어진 수많은 존재들이 있겠죠. 그 아들, 딸들이 있겠죠. 그 계보를 좀 살펴보면은 이 카오스가 가진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신통기에서, 그러니까 신들의 계보가 신통기입니다. 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오스로부터 어둠, 에레보스와 검은 밤, 닉스가 생겼고, 밤으로부터 빛과 낮이 생겼는데 이들은 밤이 사랑에 빠져 어둠과 몸을 섞어 잉태하여 나왔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밤은 소름 끼치는 모로스, 죽음의 운명과 검은 케르, 죽음의 신과 죽음을 낳았고 꿈의 족속을 낳았다. 캄캄한 밤의 여신은 누구와도 동침하지 않고 이들을 낳았다. 둘째로 모모스, 시기와 고통을 가득 찬 오이지스, 탄식과 헤스페리데스를 낳았는데 이들은 이름 낳은 오케아노스의 저편에서 황금빛 사과와 아름다운 나무들, 곧 결실을 맺는 나무들을 지킨다 라고 얘기되고 있죠. 카오스의 자식들은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밤, 그러니까 어둠이죠. 어둠, 에레보스를 낳죠. 어둠 나왔고요. 그때부터 누구죠? 어둠 말고 밤, 닉스 나왔죠. 어둠과 밤은 여러분 거의 모든 신화에서 긍정적으로 다뤄지지가 않아요. 긍정적으로 다뤄지지 않아요. 그럼 예로부터 이제 뭔가 누군가와 동침하지 않고 그냥 막 자원동체처럼 지가 막 요 스스로 분화된 자식이 누구죠? 죽음. 그러니까 모모로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이거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죠. 모든 생명체들은. 그러니까 필멸자로서의 어떤 운명을 타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운명의 신이죠. 그 다음에 죽음 자체를 뜻하는 죽음 자체. 이거 필멸을 적읍시다. 필멸. 죽음 자체를 뜻하는 케로도 나와요. 케로를 낳습니다. 이게 카오스의 계보예요. 여러분 이것도 긍정적으로 다뤄지지 않아요.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죽음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카오스의 계보에서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이게 뭘 뜻하죠,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거고, 피하고 싶은 거고, 플러스 기존 체계를 약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하자면 사실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요 카오스가 혼돈이 아니라 열린 공간 빈터라고 본다면은 요 빈터라고 하는 것과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기존에 있던 것들이 몰락하거나 사라지거나 죽어야만이 새로운 것이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앞선 세대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앞선 단론들이 모든 걸 다 쥐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게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 새로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비판하고 몰아내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이 기존의 것들을 대처하는 과정이에요. 기존의 것들을 대처하고 기존의 것들이 몰락하고 죽어야만이 이 새로운 공간, 열린 새로운 무언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카오스와 어둠, 밤, 운명의 심과 케르,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너무 유사한 친족 관계고 요것들이 있어야만이 요 카오스가 다시 생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게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지배 계층이 제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모든 지배 계층, 관료기구, 뭔가 권력을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권능과 권리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요. 어느 누구도 카오스라든지 어둠, 밤, 죽음의 끝자락이 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 전체 세계관이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서 나왔다고 했죠. 신들의 계보가 뭐냐면은 이 빈 공간으로부터 생겨난 신들이 결국은 이 제가 말했던 이 올림포스 질서를 갖추게 되는 과정 전체를 설명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그 열린 공간에서 사람들이 분화되어 나오지만 처음부터 질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알력 다툼도 있고 비극적인 사건도 있고 막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이런 온갖 비극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 법과 질서가 갖춰진 이 올림포스 체계, 그러니까 갖춰지는 과정을 서술한 게 신들의 계보예요. 그리고 이 헤쇼도스라는 저자가 적은 또 다른 저작이 일관날들이라는 저작이 있습니다. 그 일관날들에서 굉장히 중요시되는 가치가 뭐냐면은 질서를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 요 질서를 넘어가는 오만한 행위, 그러니까 휘브리스죠,를 해서는 안 된다. 요 정의된 질서와 비율과 어떤 미덕을 지키는 것, 그걸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디케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디케라고 하면은 되게 막 법원에 있는 그 저울 든 서양의 정의의 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떠올리죠. 그게 맞습니다. 그 디케 원형이 일관알들에서 다뤄지는데 그만큼 헤쇼도스는 어떤 정해진 질서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를 원했고 질서라고 디케라고 하는 것에 지고의 가치를 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관점에 봤을 때 이 카오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 해야 될까? 최대한 감춰야 되는 겁니다. 최대한 감춰야 되는 거. 근데 헤쇼도스는, 만약 헤쇼도스가 이런 의문은 가능하죠. 헤쇼도스가 아니 그렇게 뭔가 질서 잡히고 구획 잡힌 구조 이런 걸 좋아했다면 아니 처음부터 카오스가 아니라 이 세상은 전지전능한 신이 질서 잡힌 세상을 처음부터 딱 만들었다. 마치 기독교 신처럼. 혹은 그까지 안 가더라도 플라톤의 이데아나 플라톤의 천지 창조 주신인 데미우르고스처럼 뭔가 세상을 가장 합리적으로 만드는 그런 존재를 처음부터 상정했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처음부터 그런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 왜 카오스라든지 티탄과 게우스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난장판을 굳이 이걸 계보적으로 만들었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건 너무 다양하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 저는 요게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종교적인 얘기죠. 신들의 계보가 여러분 학술서적이 아니에요. 당대 수많은 신들을 정리하고 공동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읊는 어떤 정치적 행위, 그 다음에 이 시대는 여러분 기원전 7, 8세기는 종교의 시대예요. 아직도 굉장히 신화의 힘이 강력했던 시절입니다. 신화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의 신들의 계보라고 하는 그 서적은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갖는 텍스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헤쇼도스가 하고 싶었던 거는 질서를 옹립하는 거예요. 헤쇼도스가 하려고 했던 거는 그 정치적인 신들의 계보가 정치적인 서적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서적을 당대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마치 플라톤은 그냥 철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철학 서적을 쭉 만으로 적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탈레스, 세상은 물이다. 석유 혼자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학파들과. 그거 어렵지 않죠. 플라톤, 세상은 데미우르스라는 자기인이 만들었을 거라고 자기가 나름의 철학 신화를 적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 정치적으로 진짜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은 당대 그 정치적인 사람과 공유하는 그 공동체 내에서 통용되는 그 무언가들과 교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점이 없으면은 텍스트는 정치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헤쇼도스가 천지 창조의 신을 카오스라고 놓고 싶지 않았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당대 통용됐던 상식, 당대 통용됐던 그 전통적 전승들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제우스 이전에 있었던 티탄이라든지 수많은 어떤 타르타로스에 갇혀 헤맸던 수많은 그 괴기한 모습의 신들에 대한 숭배가 존재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것들을 대신 각색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올림포스 종교 체계로 모두 정리되었다. 라는 식으로 다시 각색한 겁니다. 다시 각색한 저작이 바로 신들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쇼도스가 민주주의자인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기원전 504년에 클리네테스의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진 돌발적으로 나온 굉장히 생소한 체제예요. 그 이전까지는 다 왕정 체제입니다. 혹은 소수 귀족들에서 돌아가는 귀족정이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올림포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슨 제우스가 투표합니까? 아니에요. 제우스는 주신입니다. 이 신들이 모든 걸 다 관장해요. 대신 이제 전지전능한 왕은 아닙니다. 왜? 이 분할된 영토의 각자의 자리와 각자가 다스리는 어떤 영지가 있고 굳이 말하자면 되게 봉건적인 제도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무력을 독점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이 아직 출현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막강한 제국이 출현하지 않았던 시절이죠. 도시국가 시절이기 때문에. 당대 정치 질서를 반영하는 겁니다.
하지만 도시국가를 하더라도 이 도시국가들을 이끄는 맹주는 있을 수 있겠죠. 이를테면 아테네와 스파르타처럼. 그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 봤을 때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건 이 완성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협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문헌적으로 남기되 최대한 등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언급은 하되 더 이상 역할이나 기능이나 아무런 배역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카오스는 우리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카오스에 대한 지식이나 카오스가 뭔지에 대한 얘기 역시도 요즘 시절에는 이 시대는 이제 논의되지 않습니다. 이 시절이 아니죠. 이게 적혔던 기원전에도 안 됐고요. 기원전 이후에 우리가 거쳤던 중세나 근대에도 이 논의는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멈춰져 버린 거예요, 이 시절부터. 왜? 아무도 이런 거 원하지 않으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게. 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카오스 개념이 가진 어떤 역동성, 감춰진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군요. 어떠셨습니까? 앞으로 전개될 고대 그리스에 대한 생소한 고찰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조금 더 모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왜 이렇게 꼬이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